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1월 3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 그 시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시세 변화가 인천하고 대구만 있고 다른 도시는 변동사항이 없는데요. 네.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600만 원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부산은 1억 300만 원, 인천이 1억 2,450만 원에서 500까지 봤거든요. 전주 대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상승됐다고 봐야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가격이 오름세를 저희가 조율하고 있었는데,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몰려지는데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폭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1억 2,450 받는 업소가 있고 1억 2,500 받는 업소가 있어가지고 아직 정확한 데이터 라인이 작성이 안 됐어요. 일정 금액을 똑같이 받는 게 아니고 이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6,3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하락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대비해서 차량 대수가 너무 많은 도시죠. 네. 그래서 감차기 전까지는 이 내림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수익 면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오면 그래도 남바 하락이 좀 멈춰질 건데, 수익이 떨어지고 차량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내림으로 돌아선 거죠. 광주 같은 경우는 1억 4,700만 원, 대전은 1억 2,500만 원, 울산은 1억 1,0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1억 1,9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예. 대표님 인천은 1억 2,450에서 1억 2,500까지 이렇게 거래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업소마다 50만 원씩 차이 나는 데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매물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매물 유도를 위해서 소폭 가격을 올렸는데, 역시 가격은 올려도 매물은 나오질 않는 거죠. 네. 누구나 그래요. 기대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기다려 보니까 매물이 계속 가격이 오르네. 그러면 내놓을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이제 설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설 명절이 지나야만 내림세로 돌아설 것 같아요. 네. 예. 양수자 입장에서는 1억 2,450 하는 업소에서 사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1억 2,450에 팔아도 그 업소 역시 매물이 엮이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대표님 인천이 서울보다가 한 800만 원 정도 비싸잖아요. 예. 예전에 비하면 완전히 역전된 건데 그 역전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전에 같은 경우는 서울이 많을 때는 2천만 원 이상 많을 때가 있었는데, 이건 지금 역순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천에 국제공항이 들어섰잖아요. 국제공항이 들어서면서 역전이 된 거죠. 인천에 공항이 가깝고 인천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인천이 어느 정도 보면은 굉장히 수월해졌다는 거죠. 이러기가. 그리고 서울에 비해서 교통량이 좀 덜 막힌다는 거, 그게 메리트로 작성돼 가지고 인천이 꾸준히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근거리에 있지만, 서울 근거리에 있지만 인구도 꾸준히 지금 늘고 있다고요. 1년에 4만에서 5만 명이 계속 늘다 보니까,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인구가 4만 5만 명이 주는데 인천은 역으로 4만 5만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인천이 서울, 부산, 전에는 대구였는데 지금은 서울, 부산, 인천이 돼버린 거죠. 내년이 지나면은 서울, 인천으로 또 바뀔 거예요. 인구 동향이.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지금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 추후에도 인천이 메리트가 좀 있는 거죠. 예.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중교통이나 지하철이 모두 다 잘 돼 있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인천보다는 서울이 지하철 연계 노선이 훨씬 더 잘 돼 있죠. 그만큼 서울이 모든 면에 다 유리한데 차량 대수가 좀 많죠. 지금은 집집마다 거의 자가용이 한두 대씩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좀 덜 타는 거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나 공급이 좀 많다 보니까 인천보다는 가격이 좀 빠지는 거죠. 예. 앞으로도 이런 시세가 유지될 걸로 대표님 보세요? 당분간은 서울이 인천을 추월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인구가 유입이 되고 찾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높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대표님, 그 대구는 원래 6,500만 원에서 지금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6,300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원래 개인 택시 번호판 시세가 싼데도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구도 적은데 차량 대수가 너무 많은 거죠. 전에 같은 경우는 공업도시에 있을 때는 이게 눈에 드러나지 않고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공업도시에서 이제 벗어나서 중소도시로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지다 보니까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난 거죠. 인구수도 인천보다 전에는 월등히 많았는데 인구수도 인천보다 더 적고 차량 대수도 인천은 적고 대구 쪽은 많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대구 같은 경우는 이걸 획기적으로 감차하지 않으면은 이 금액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예. 앞으로도 계속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다른 도시들은 그냥 다음 주나 원래 들어와서도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시세가 유지될 걸로 생각하세요? 지금 다른 도시 역시 인천이나 서울이나 이 두 곳은 그래도 좀 오를 여지가 좀 있는데 다른 도시는 그렇게 크게 오를 여지가 없다고 봐요. 네. 예, 예. 우리가 그 서울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서울 넘버 시세는 어떨 걸로 전망하십니까? 서울 넘버 시세는 지금 몇 주간 계속 1억 1,600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아도 일정 부분은 물고 갈 거라고 봐요. 떨어질 일은 거의 없고 1억 1,600에서 매물이 서울도 그렇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소폭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네네. 예, 예. 일부 업소에서 서울도 1억 1,650만 원 받는 데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예, 업소마다 이건 정찰제가 아니라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1억 1,600선에 가장 많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럼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분은 54년생으로 스타리아 중형 택시를 운행하시다가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부인이 있고 자녀가 2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걸 매매해서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건 대형 택시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한번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중형으로 내려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중형으로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 상태에서 인허가를 떨어뜨려가지고 인허가가 떨어지면은 그 상태에서 매입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중형으로 다시 변경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어요. 이거 관할 구청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해가지고 조율점을 찾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잘 처리해가지고 번호판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팔아가지고 다 마무리 됐고 차량은 그래도 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글로비스로 저희가 경매를 넣어가지고 글로비스에도 좋은 가격으로 그분들한테 차량가격은 전부 지출을 한 거죠. 네. 예. 그런 업체는 어떻게 해서 다른 데보다 돈을 더 줄 수 있어요? 이 글로비스라는 것은 현대자동차에서 자기네 자사 제품을 중고차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일정 부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글로비스가 그래도 다른 중고상보다는 가격이 좀 더 나오는 거죠. 예, 예. 지금 얘기하신 분의 자제분은 개인 택시를 물려받지 않고 그냥 매매를 해버린 그런 경우네요. 물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물려받으려면은 신규자나 똑같은 거죠. 택시, 영업용 택시를 일정 기간에서 경력을 인정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수 교육 4박 5일을 받아가지고 그 조건이 돼야만 아버지 차량도 물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상속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운행할 수 있는데 그 상속 기준에 못 미치니까 일단은 상속을 받아가지고 바로 되파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면 상속세나 이런 건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상속세는 별도로 나오지 않고 그 차량에 대해서 아버지 차를 아들이 상속을 받으니까 취득세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다 부과가 되지 않아요. 예. 네. 개인 택시는 그런 게 또 장점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문의가 오는데 개인 택시를 돌아가신 분이나 살아계신 분 증여받는데 증여세가 얼마 나옵니까?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얼마 나옵니다. 얼마 나옵니까? 이걸 물어보는데 이거는 매매 개념으로 보셔가지고 차만 계산이 되는 거지 면허권 값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차가 몇 년씩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네. 예, 예. 대표님,
최근 그 정부가 고급 택시 수도권 단일 사업권을 인정하는 실증 특례를 승인했는데요. 이번 실증 특례 핵심 내용은 뭐예요? 국토교통부가 승인을 했고 실증 특례 내용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고급 택시 벤티와 블랙 대형 승합 택시를 사업 구역을 확대해서 수도권 전 지역에서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죠. 기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구역되어 있는데 이걸 풀어가지고 수도권 전 지역에서 이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인이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든지 콜을 받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던 걸까요? 예, 수도권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묶어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죠. 쉽게 말해서 서울 택시가 인천에 내려왔는데 빈 차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공차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에 내려왔을 때 자연스럽게 콜을 받아가지고 규로콜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을 합법화 시키는 거죠. 이게 전에는 불법으로 해가지고 이걸 시행을 못했는데 이걸 국토교통부 승인하에 실증 특례가 되면서부터 이 사업 권역권을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택시가 서울 가서도 콜을 받아갖고 규로콜로 내려올 수 있는 거고 서울콜 역시 인천에 내려와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콜이 있으면 받아갖고 올라갈 수 있게끔 교류해가지고 공차거리를 없애는 개념이죠. 예. 기존 권역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예, 택시 공급 행정 경계에 묶여가지고 비효율적으로 공차거리가 많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공항이나 역세권 새벽 수요가 폭증할 때도 콜 가지고 그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 그 지역 콜을 찾지 못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풀어 가지고 서울이나 인천이나 가까운 거에 있는 사람이 받아 가지고 다시 규로를 할 수 있다고 그 길을 열어준 거죠. 네. 예. 이렇게 하면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실제 효과가 있죠. 실례를 들어보면 지난해 12월 달에 철도청 파업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중형 택시를 수도권 지역에 통합해가지고 풀어준 적이 있거든요. 데이터 택시 호출 통계를 보면 전달 대비 서울은 56.8%가 늘어났고요. 경기는 21.5%가 증가했죠. 전체로 따지면 28.2% 정도가 수요와 공급의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된 거죠. 예. 실제 효과가 있었네요. 예, 실제 효과가 좀 많았죠. 이번 실종 특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은 일반 택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죠. 네. 왜 일반 택시가 아니라 고급 택시부터 규제를 풀었을까요? 일단은 고급 택시부터 풀어가지고 권역권을 좀 무너뜨리고 일반 택시까지 하게 되면은 기존 택시 기사분들의 재산권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걸 어느 정도 절충을 갖고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이 절대적으로 피하는 거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걸 맞춰야 지역까지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앞으로 일반 택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일반 택시까지 풀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 콜택시 개념으로 해가지고 거의 풀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반 택시까지 콜 없이 그 지역에 넘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 규제까지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니? 그 지역마다 택시 시세가 다 다르잖아요. 경기도 지방은 제일 비싼 도시는 2억 3,500, 4천 가는 도시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1,600이고 지역마다 택시 시세가 틀린데 그러면 높게 평가된 택시 시세를 가지고 있는 도에서는 극구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 재산권이 침해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콜을 받았고 넘어갔을 때 기록콜에 한해서 인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일반 택시를 다 이렇게 푼다 그러면 그게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역에 손님이 없는 곳은 전부 다 손님 있는 지역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대도시로 몰린다면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찾아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차량 대수는 많은데 이분들이 이해타산을 떠나서 수익 구조가 좋은 도시로 몰리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 지방 도시는 택시 산업이 붕괴가 돼버리는 거죠. 교통정책상 일반 택시 권역을 다 푸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방 도시나 대도시나 그 일정 비율을 그 지방에서 움직이고 대도시에서 움직이는데 만약에 그게 풀어진다면은
다 대도시로 올라오지 지방에서 누가 일을 하겠냐고요. 가장 적은 도시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대구 같은 경우는 6,600만 원, 6,30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가지고 대도시 비싼 도시로 올라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1월 3일입니다. 시세가 조금 오른 도시도 있고 그냥 유지하는 도시도 있는데요. 이건 좀 구정이 지나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고급 택시 수도권 단일 사업권을 인정하는 실증 특례를 승인했는데요. 이거는 일반 택시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